지난번 그 인터뷰에 나오신 이후에 네. 그 이내일 신문 응답하라 4.142라고 응답하라 내일 4.2라는 단톡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단톡방에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의견도 주시고 또 격렬한 논쟁도 있었고 어떤 분은 화가 나서 나가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갔다고 해서 다음에 못 들어오고 이런 건 아니죠? 들어올 수 있죠. 예. 그래서 그 나가신 분들 좀 다시 들어오기를 이렇게 청하고요. 또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많은 분들이 카카오톡에서 응답하라 4141을 검색하시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꼭 그렇구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10월 7일자 괴물이 나온 괴물이라는 이 만평은 상당히 많은 논란도 있었고요. 상당히 논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촛불 3년 조커라고 해서 이 조커가 이 PC 반출은 증거 보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 유시민 작가가 얘기한 건데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단톡방에서 이게 무슨 의미냐 이렇게 질문도 들어오고 했었는데요. 좀 쉽게 그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 유시민 의원 이렇게 써놓지 왜 아니, 그걸 써놓지 않았나요? 그렇게 할 수는 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 왜요? 그 특정인을 또 그렇게 작업할 수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좀 제한이 또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실물과 같은 비슷한 어떤 캐리커처화해서 그 사람을 이제 희화화해서 그리는 측면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악인이잖아요. 누가 뭐 이렇게 그런 캐릭터를 바로 이렇게 적용해서 이렇게 작업한다는 거는 적시하는 건 안 되는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는 좀 위험 부담이 있는 그런 만평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유시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유시민과 같은 입장을 내지는 그런 그 부류의 그 어떻게 보면 그 여론들 그런 그의 하나의 그냥 캐릭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누구냐 뭐 이렇게 질문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 현재 지금 돌아가는 이 어떻게 보면 그 좌우 진보 보수 뭐 이렇게 그 양극단으로 나뉘어가지고 대립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뭐 누가 보면은 그 아주 건전하게 서로 이렇게 의견들이 충돌해서 뭐 또 다른 어떤 그 합의점을 만들어내고 하면은 그것만큼 좋은 게 없지만 이 돌아가는 것들은 서로 이렇게 격렬하게 너 아니면 나가 살고 너 죽고 시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서로가 피해자고 서로가 피해를 보는 이 사회가 그래서 이제 정상적이지 못한 어떻게 보면 이제 뭔가 사회 전체가 거대한 괴물화되어 가고 있는 중에 그 괴물화되어 있는 사회소가 낳은 그 캐릭터 그게 바로 이제 조커. 어떻게 보면 그 과도한 분장이라 그러나 그런 분장들을 좀 강렬하게 표현하면서 이제 여기 이렇게 작업이 들어간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 댓글 몇 개를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은 대한민국 검찰은 충분히 거뜬히 증거 조작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서 반론이 나왔는데요. 물론 직접 반론은 아니지만 유시민 작가를 보면 와 저렇게도 사람이 추해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하백의 만평이 유시민 군의 현재 모습을 적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좀 그 찬양하고 높게 평가한 그런 글도 있고요. 세 번째는 그 일본의 오만함이 무지한 역사 인식, 아직도 기득권으로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친일 세력들, 불매운동이 묻히지 않도록 언론들이 제자리를 잡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이제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이 의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제 칭찬 부분은 그러니까
호의적인 댓글 같은 경우에서는 격려의 댓글 같은 경우에서는 뭐 저 그 아주 그 시사 만화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셨다고는 보는데 그렇지 않은 의견들을 보면은 불편한 측면들이 있어서 그런 거죠. 이제 검찰이 좀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왜 그 부분을 지적하지 않고 그러니까요. 검찰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네.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하느냐 그런 음.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 여담인데 예. 처음에 올렸던 이 조커 예, 예. 그 만평을 그 수정해서 네, 다시 네. 올렸습니다. 왜 그러셨나요? 아니 지난번에 그 아베 그 아랫도리 부분이 그러니까 그 먹고라는 만평. 그 예. 인터넷상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걸 누군가가 보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퍼올 수가 있으니까 예. SNS상에서 퍼올 수가 있는데 출처를 밝히질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아무리 봐도 이제 이거 그 형식들이 스타일이 제 스타일 같은데 누가 이제 아는 지인이 이제 그렇게 그 묻는 거죠. 야 이거 너가 그린 거 아니냐 이러더라고요. 뭐예요? 이러니까 이거다 이러면서 이거 내가 그린 거 맞는데 그 아무래도 너 거 같은데 그래. 이러니까 그게 조금 아쉬워가지고. 조금 겸손하게 말씀하시는데 예. 누가 이제 보내주면서 예. 야 그거 참 기가 막히게 그렸는데 너 그 만평 받느냐 이렇게. 이거 내가 그린 건데 그렇지 네가 그린 거지. 10월 11일자 또 한 번 그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좀 펀치를 날렸는데요. 그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시민아 니는 정치하지 말 그래 이런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유시민 작가를 청개구리로 이렇게 묘사해가지고 그렸는데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너무 세게 이렇게 비판한 거 아닌가요? 뭐 동의합니다. 동의하나요? 오랜만에 동의를 하시는군요. 세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데미지가 있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저는. 근데 이제 그 논란의 대상이 되니까 그걸 피하기보다는 논란의 대상의 그 과거를 보면 현재의 그 사람과 미래에 또 그런 부분들이 보이니까 과거에 이제 그런 관계들 속에 그 사람의 그 어떤 그 스탠스 이런 것들이 과연 지금과 좀 모순이 있는 부분을 찾아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청개구리로 비교를 한 건데 많이들 불편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응답하라 4일 사이에 소통방에 올라온 그런 반응들을 몇 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한 분은 같은 맥락입니다. 앞에 그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그런 의견을 관점을 갖고 계신 분의 말씀은 요즘 유시민 작가의 모습을 보면은 한심하고 추하기까지 하다. 뭘 위해서 저러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런 좀 불편한 의견을 올려주셨고요. 또 다른 분은 검찰과 언론이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는 거 아니냐. 검찰과 언론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유시민 작가가 알릴레오를 통해서 의견을 내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으셨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이 검은 권력 검찰, 탐욕과 자만의 언론, 진실에서 소모당하는 국민. 윤석열과 김학의의 뉴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이제 애둘러 하여튼 언론과 검찰이 문제다. 직접적으로 유시민 이사장을 옹호하지는 않지만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이런 이제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런 그 반응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지금 이 상황을 조망하고 그려내는 것들을 보면 검찰은 살짝 빠져져 있죠. 그렇죠. 근데 과거에는 검찰은 엄청 이제 비판을 하고 오죽하면 좀 뭐 개소리들 하지 마라는 거기에서 검찰로부터 또 이런 항의도 받고 했던 그 이력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검찰이 뭐 바뀌었다. 뭐 과거의 검찰과 지금 검찰이 뭐 다르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닙니다. 저도. 아닌데 그러한 조직이나 그러한 거대 그 기득권들을 상대하는 이쪽의 스탠스가
그 여론을 이렇게 등에 업고 그 정정당당하게 맞서는 게 아니라 이쪽에 그 진영들이 너무나 과거의 그 권력의 주변에서 보여줬던 그런 사람들의 그 백태들하고 다름이 없으니까 예. 이렇게 싸워가지고는 음. 이렇게 싸워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그닥 여론에 내지는 저 하나의 14만 평가의 그 동의조차 얻기 힘들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거였었어요. 10월 4일 이 만평을 보면요, 음. 그 소위 멧돼지 위에 예. 나경원, 황교안 예. 두 칼을 차고 타고 있는 그런 그 멧돼지는 아주 크고 예. 굉장히 저돌적으로 그려놨고 그다음에 황교안, 나경원 두 사람은 굉장히 그 왜소하게 그렇죠. 그려놨단 맥없이 말이에요. 딸려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뭐 그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릴 그러니까 뭔가 그 조절하는 게 아니라 예, 맥없이 딸려가는. 검찰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이제 요 두 사람은 그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가지고 검찰과 또 불편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 뭐 물론 그것까지 뭐 윤석열이라고 이렇게 딱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그 얘기하기에는 좀 못한 측면들이 있지만 어찌 됐건 검찰을 대표하는 검찰총장의 네. 캐릭터로서 윤석열이니까 윤석열의 지금 저런 저돌적인 그 행태들이 예. 민주당에서조차 이제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이제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가지고 검찰에 뭔가 저항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또 좀 캐릭터로 그렇게 예. 그려져. 여기 코멘트를 보면 언젠가는 등에 칼을 꽂고 뛰어내린다. 네, 뛰어내린다. 이렇게 했지만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분은 반응이 이게 정답이다. 제대로 그렸다. 이런 코멘트도 있었는데 아니 이게 뭐 윤석열은 엄청나게 세게 그려놓고 그 칼 자체가 무슨 뭐 아프겠냐, 아프기나 하겠느냐. 그게 정확하게 본 거죠. 예. 네, 그게 오히려 정확하게 본 거지. 예, 칼을 꽂고 음. 내린다 하지만 예. 아무래도 그건 이 허장성세다 예.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검찰과 정치권과의 관계를 보면 예, 그 개혁 대상의 검찰을 예, 이 정치 권력의 이해들이 제대로 막아내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검찰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나 정치 권력조차도 굉장히 내심 두려워하고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겉으로는 뭐 견제를 한다 혹은 뭐 바꾸겠다 예, 얘기하지만 그렇게 봐야 되는 측면들이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촌필 살인 곱하기 촌철 살인인에 의해서 이게 그때 그런 게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 아. 극찬을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극찬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때 그 돼지열병이 그러니까, 한참 맞아요. 퍼지고 있어가지고 예. 조금 검찰로서는 불편한 얘기. 이거보다 더하게 그려줄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 뭐 그 윤석열 검찰호가 음. 마치 그 열병이 걸려서 날뛰는 것처럼 묘사한 거 아니냐, 시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해서 어느 쪽에서 보면 또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예. 근데 저 스스로도 뭐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다. 예. 감정적인 측면으로 예. 검찰에 괜찮네요. 그 10월 15일자 이 열리지 이건 보기만 해도 좀 그 웃음이 나는데 열리지라는 게 뿌리는 다르지만 나무가 이렇게 엉켜가지고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하나의 일체를 이룬다 이런 의미이지만 이거는 조국이 윤석열 검찰을 관통해서 마치 이렇게 이질적인데 어떻게 왜 좋은 의미로 이렇게 좋은 의미를 찾아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게 예. 좀 단편적이고 예. 약간 좀 뭔가 잘못된 의미 전달이 이때까지 되어온 측면도 있어요. 이 안에 그 반응들이 이 제목을 바꾸자.
그거 열리지 바꾸셨잖아. 이렇게 하지 말고 총 맞은 것처럼 이런 걸로 바꾸자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이게 하여튼 그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 단톡방에서 이거 좀 또 이런 이 멤버 중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 좁쌀 영감처럼 굉장히 좀 지연 말단적인 것들을 아주 집요하게 제기하는 분이 누구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있는데 네. 이게 조국의 그 머리가 왜 아래로 이렇게 향하고 있느냐. 이거야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뚫고 지나갔으면 옆으로 일단 됐다가 내려가는 건데 왜냐하면 바로 그랬을 테니까 그런 거를 지적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거는 좀 뭐 그렇게 중요한 지는 않죠. 문제는 근데 아닌데. 그거를 아주 집요하게 늘 또 지적을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또 이 열리지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듯이 그런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둘의 관계를 예. 붙어 있는 형식이 이건 좀 검찰로 봐서는 원하지 않는 포즈로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붙어 있잖아요. 지금 불편한, 네, 불편한 관계. 거죠. 이게 네, 불편한 동거죠. 그때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라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사이였으니까. 사퇴하기 전이니까. 그죠? 예. 근데 이제 이 불쏘시개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자기가 그렇게 던져놓고 사퇴를 했는데 예. 그 관계는 검찰로 봐서는 굉장히 불편하게 네. 앞으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 둘과의 관계가 그렇게 검찰 승 뭐 패 뭐 이런 관계가 아니라 좀 그때 당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뭐 구속이야 되고 뭐 그 네. 뒤에 그거는 그 사법적인 절차와 별개로 그런 검찰 리더는 어떨 건데 이제 다음에 이제 공수처 얘기 나오고 다음은 이제 결국 부메랑처럼 검찰 개혁 이런 얘기 나오니까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 거죠. 10월 17일자를 보면은 이 남북의 무소 불위라고 해서 이제 그렸는데요.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백두산을 달린 이제 그 후에 아마 그 아이디어를 구해서 그린 것 같은데요. 보면은 이제 이 백마를 타고 검찰이 뛰다가 결국은 낭떠러지로 떨어진다.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그런 앞으로의 미래 예측을 좀 하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거는? 요게 이제 물론 언론사의 취재 흐름과도 좀 비슷한데요. 시사 만화도 어떻게 보면은 다룬 대상의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목받았던 어떤 그 하나의 캐릭터나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사람이 갑자기 이제 사퇴를 했다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그 쫓았던 그런 기자들은 이제 일거에 다 철수를 썰물처럼 그렇죠. 나가죠. 그렇죠. 철수를 하고 빨리 이제 다른 그 반나절 만에 그걸 찾아야지만이 이제 그 다음 날짜에 내지는 보도가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은 이렇게 돼버리면 그 조국을 쫓던 검찰한테 스포트라이트가 가게 될 수밖에 없다. 제가 그러니까 검찰이 아주 위험하게 위험한 절벽 위에서 위험한 질주를 해왔다. 위험한 지금까지. 질주를 해왔다.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모든 포커스는 검찰로 갈 것이다. 검찰이 이제는 스탠스를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 올 것이다. 오히려 그런 측면으로 이때까지 질주를 했다가 김정은이 백마 타고 질주를 했던 그런 것이었다 그러면 검찰이 이제는 백마 타고 질주하다가 이제 이런 그 상황에 봉착했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 김경수 화백이 제가 여러 번 물었지만 조국을 싫어합니까? 조국 장관을 조국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불편한 만평을 그려왔는데요. 물론 이제 오랫동안 이런 전국을 보아오니 이것이 어디로 갈지 이제 예측이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리고 또 시사만평의 작가가 유지해야 될 그런 스탠스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어쨌든 간에 조국 10월 18일자 보면 이게 진정한 불쏘시개라고 해서 그려놨습니다. 이건 역시 조국 지지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내용 같은데요. 어떤 내용을 좀
다룬 겁니까? 그러니까 앞에 그 검찰하고의 그 처음에 제목이 열리지였다가 뒤에 와가지고 총 맞은 것처럼 돼버렸던 네. 그게 내용과 이거랑 좀 비슷한 그게 뭐냐면 예. 조국이 그 뭔가 몸을 던지고 진정으로 그 만약에 이제 그걸 뭐라 그래요? 그 되살아난다 그러나 예. 사퇴를 했지만 예. 진정 그 조국을 지지했던 내지는 뭐 지지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에게조차 일말의 감동이나 예. 그런 걸 주려 그러면 결국은 자기 자신을 던져야 되고 그렇게 얘기했던 검찰개혁과 공수처나 사법개혁을 위해 가지고 지금 현재 조국이 또 해야 될 건 뭐냐 이렇게 그게 이제 제대로 된 불쏘시개인데 그게 이제 요 제가 워딩으로 이렇게 썼듯이 요렇게 자기 자신을 던져야지만이 네. 이게 가능하지. 뭐 지금 이제 시간이 이때와 지금 지났는데 지금의 뉴스가 지금 이제 보면 이제 검찰 조사 과정에서 뭐 네. 일체 그 진술을 거부하고 뭐 이런 것들조차 조금 이제 좀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또 약간의 또 비판의 시각이 또 있고 예. 그러니까 뭔가 좀 괴리가 있다는 거죠. 이런 캐릭터에 이렇게 기대고 바라고 그렇잖아요. 결국에는 조국이라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결국에는 진짜 조국, 이 나라 조국, 이 나라의 사법권, 이 나라의 검찰개혁, 기득권들이 결국에는 개혁이 되는 게 말 그대로 진정한 불쏘시개인데 예. 불쏘시개가 그런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그러고 오히려 뭐 이런 거하고 조금 다르지 않느냐라는 거죠. 제가 말하는. 10월 29일자 보면 이 검찰이 이제 쫓기다가 그 뭐랄까 이 절벽과 절벽 사이를 통과하는 네. 어쩌다 훌쩍 넘어가 버린 네. 쫓기다 넘어가 버린 네. 이제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좀 이 제목이 이래서 그런데 예. 쫓아감으로 인해서 그 쫓기는 대상이 본의 아니게 어디로 가버린 예. 어디로 넘어가 버린 넘어가 버린. 예, 그런 거니까 쫓는 대상 쫓기는 데 대상이 아니라 쫓는 대상이 의도하지 않게 아. 예,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버린 그런 측면을 그린 거죠. 예. 이제. 예. 그러니까 이제 쫓는 대상이 그 지금 현재 여권에서 얘기하는 공수처. 검찰 개혁인데 예. 그거를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자꾸 밀어붙이면 그것이 그러니까 좋은 의도는 어떠든지 그렇게 밀어붙였는데 결과적으로는 검찰이 검찰 개혁은 물 건너 가버렸다 이런 거죠. 검찰 개혁이 물 건너 가기보단 예. 그래? 그러면 아. 니들이 원하는 그 검찰 입장에서는 니들이 원하는 그 우리가 그 다 지켜줄게. 8시간 뭐 수사 그거 넘지 않고 밤샘 수사 없고 그다음 포토라인 그다음 뭐 비공개 소환 다 해줄게. 하지만 우린 조국한테 갈 거야. 아.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몰다 보니까 검찰이 오히려 조국한테 치명상을 입히게 집중할 된, 수밖에 없다. 아, 네. 네, 그런 거를 그린 거죠. 근데 그게 또 이해가 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거 이해를 그렇게 하셨구나 생각을 하는 거지. 제 입장에서는. 참 좀 하나 두 개를 이렇게 꼬은 건데 꼬아서 이렇게 한 건데. 그래서 오늘 같은 자리가 필요합니다. 좀 이렇게 해설이 필요하고 왜냐하면 이거를 그 만평을 오랫동안 그 곱씹으면서 보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건 제가 원하지 않는 거지만 어쨌건 그게 현상이면 그래서 보통 다 이해하고 넘어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김경수 화백의 만평에 대해서 오히려 또 곡해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자리에 또 이렇게 그 해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11월 15일자 만평을 보면 조국 전 장관을 그리고 나서 왼쪽에는 케이크를 오른쪽에는 레드 카펫을 그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좌측은 그때 당시에 그 사태가 한창일 때 조국이 그 약간의 그런 연출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그 의혹 속에 그 동정 여론에 그 빗대려고 하는 기대려고 하는 그런 그 연출된 거 아니냐는 사진과 그림과 이미지와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는 지금 현재 그 또 그런 이미지와 이게 두 개를 붙여놓은 거죠. 그럼 제가 그 우리 김하백 그 만평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은 평가를 해주시는 분의 네. 그 댓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조국은 거짓말을 늘어놓다가 이제는 그 거짓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입을 닫은 것이다. 좀 표현이 격한데요. 창피하기가 겁나 레드카펫을 미리 깔아놓았다. 나는 상관없고 죄가 있다면 모두 마누라가 책임지면 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참으로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치졸한 모습을 계속 연출하고 있다. 이런 이제 의견을 주셨어요. 물론 이제 모든 사람 다 이런 의견이지는 않을 거지만 그렇습니다. 네. 예, 예. 또 다른 의견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있겠지만 그러니까 뒷모습이라는 거는 중요하죠. 그 사람의 그 뭔가 이렇게 앞에서 볼 수 없은 네. 그 사람의 진실, 그러니까요. 뭐 가려진 진실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그렇죠. 그 뒷모습, 뭐 그림자나 뭐 뒷모습 예. 이런 것들을 그런 어떤 그런 상징이 있는데 지금의 그 쓸쓸한 조국의 뒷모습 속에 이 레드 카펫을 좀 더 막 이렇게 크게 막 이렇게 들고 있는 말린 둘둘 말린 레드 카펫을 감당 못하는 걸 이렇게 들고 가기보단 깔끔하게 이렇게 접어서 자기가 여기서 가서 펼 수도 있고 저기 가서 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편의에 따라서 예. 그렇게 아주 그 이동하기 얘가 뭔가 이렇게 딱 자세가 나온 것 같은 스마트하네요. 스마트하네요. 제가 그리고도 좀 개인적으로 저는 이 완결편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조국에 대한 제가 완결편.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드는. 이렇게 참 이동식으로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원하는 때는 꽃길만 걸을 때는 꽃길만 걸으면